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11강을 공부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납세 의무 성립과 납세 의무 확정과 소멸을 잠깐 소개했었죠. 자, 오늘 11강 시간입니다. 자,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 확정, 납세 의무 소멸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납세 의무 성립을 공부했고요.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건 언제였죠?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였죠.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것은 12월 30일이 되겠죠.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거죠.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언제였죠? 6월 1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됐죠. 그래서 부동산을 샀다, 납세 의무 성립. 샀다고 신고했다, 확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면 소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제 확정부터 공부하는데, 여러분 교재는 20쪽이 되겠어요. 확정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할 때,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가서 스스로 신고할 때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입니다. 결정할 때. 너 세금 내라, 얼마 내라 하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 확정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할 때, 결정할 때. 이 신고할 때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세금 내는 거니까 신고주의 조세입니다. 신고주의 조세가 대부분 신고할 때고요. 결정할 때라는 것은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들에게 너 세금 얼마 내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니까 결정할 때는 부가주의 조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고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행정기관에 가서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것이 신고주의가 되겠고, 부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것이 부가주의 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고할 때는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것은 신고할 때입니다.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 내죠. 여러분, 취득세 같은 것은 이제 취득세에서 강론에서 다시 공부하겠는데,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입니다. self-assessment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자진신고하고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하려고. 그리고 등록면허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어야, 세금을 내야 등기소에 저당권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안 내면 절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신고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대표적인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지방세죠. 또 국세 중에는 이런 거죠. 소득세 같은 거, 여러분 종합소득세 같은 거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여러분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 내잖아요. 소득세도 신고할 때, 법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세도 신고할 때가 되겠습니다. 역시 부가가치세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신고하는 세금 기억하세요. 취득세 책에 다 있습니다. 필기할 거 없습니다. 들으세요. 듣고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 암기할 거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책에다 거품을 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뺀다 하더라도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다 안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만 기억하세요. 신고할 때 오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결정하는 세금 어떤 거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재산세 같은 거. 여러분, 재산세는 어떤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까? 토지 가진 사람, 건축물, 주택. 여러분 주택 가지고 있으니까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나오잖아요. 재산세는 여러분이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 냅니까? 과세권자 시군구에서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까? 고지서가 오는 거예요. 부가주의 조세입니다.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부가주의 조세가 된다. 이런 것들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세 낼 때 또 추가로 붙는 게 있어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20%. 20%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산세는 독립세인데 재산세 낼 때 추가로 20% 지방교육세가 붙거든요. 이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가 결정할 때면 지방교육세도 같이 결정할 때입니다. 따라가는 거니까. 너 재산세 결정하냐? 나도 지방교육세 결정한다. 그런데 이 취득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를 내거든요. 여기 취득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가 붙긴 붙는데 너 취득세 신고 납부냐? 나도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독립세, 본세를 따라간다. 네가 신고 납부면 나도 신고 납부. 네가 보통징수 부가주의면 나도 부가주의. 뭐 이런 거니까 오늘 이 지방교육세는 신고할 때 하는 세금도 있고 결정하는 부가주의 조세도 들어간다. 이렇게 오늘은 지방교육세는 양쪽에 다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결정하는 세금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어요. 여러분 또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20% 붙는 세금 기억나세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예. 이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만 낼 때 내는 게 아니죠. 취득세 낼 때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러니 오늘 농어촌 특별세는 신고하는 세금도 있고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지방교육세는 신고하는 세금도 있고 결정하는 세금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결정할 때 부가주의 조세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결정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상속세 및 증여세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다가 거기 체크해 드릴게요. 신고주의 나왔잖아요. 신고주의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인데 거기 다 줄 걸 필요 없어요. 법인세, 소득세 이 정도만. 부가가치세, 그죠? 그리고 취득세 제가 필기할 거 없어요. 제가 한 것만 줄만 그으면 되는 거야. 네, 거기 그죠? 다 암기할 거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부가주의 조세 나와 있죠. 과세권자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가 부가주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거기 재산세 나와 있죠? 재산세 나와 있고 줄 긋고 종합부동산세 나와 있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나와 있습니다. 또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또 붙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거기 있는 거 다 안 알아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자, 어느 것은 자 대답하세요. 소득세 신고할 때 지금 납세 의무 확정입니다. 확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할 때, 하나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들어보세요. 소득세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할 때, 재산세 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 결정할 때, 상속세, 증여세 결정할 때, 이 정도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험 지문입니다.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고 재산세의 납세 의무 확정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이다. 맞습니다. 결정할 때이다. 근데 만약에 신고할 때이다 그러면 틀리죠.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이고, 다시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이고, 소득세의 납세 의무 확정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이다. 그죠? 신고할 때, 결정할 때. 소득세는 신고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소멸입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 소멸은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납세 의무 소멸은 돈을 낼 때니까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납부가 나왔습니다. 납부라는 건 뭐예요? 돈 내야지. 자,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납세 의무 성립이잖아요. 샀다고 시군구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확정이죠. 신고했더니 고지서를 주더라. 납세 고지서를 주어서 바로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했다. 뭐예요? 납세 의무가 사라진 거죠. 소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당입니다. 충당이라는 것은, 자, 제가 이런 경우 있어요. 소득세를 100만 원을 납부할 게 있는데 내가 사업하다 보니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환급받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환급받을 세금이 300이고 과세관청에서 내가 납부할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환급받을 세금에서 납부할 100만 원을 차감하는 거지요. 충당한다는 거죠. 즉 상계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세금이 있고 내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 환급받을 세금에서 납부할 세금을 차감한다 이런 얘기죠. 충당한다, 깐다 이 말이죠. 상계 처리한다. 거기 보세요. 국세 환급금이라는 것은 국세를 다시 되돌려 받는 거지요. 환급금을 당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상당액과 상계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상계시키는 거, 까는 거야, 깐다. 상계시키는 것을 두 글자 충당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가권 취소입니다. 과세관청이 부과했던 세금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지요.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유효하게 성립한 부가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 부과 시점을 소급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킴에 따라서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부과했던 세금을 안 받겠다고 뭐 한 거예요? 취소한 겁니다. 부가권 취소가 된다. 네 번째, 제척기간 만료가 되겠네요. 자, 이 타이틀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납부했다. 상계처리 충당했다. 부가권 취소했다. 제척기간이 만료됐다는 건 지났다는 거죠. 여러분, 제척기간이라는 거, 이 제자는 무슨 제자입니까? 이거 제자. 제자. 덜 제자 아닙니까? 덜 제자. 그죠? 덜 제자. 척자는 무슨 척자입니까? 물리칠 척. 물리칠 척자입니다. 바로 제척기간이라는 건 거기
거긴 안 나왔죠. 써보세요. 제척기간이라는 건 뭐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이 만료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써보세요. 제척기간은 권리에 대하여, 한번 써보세요. 거다.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기간입니다. 권리에 대하여 어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주는 힘을 말하겠죠. 법이 부여하는 힘을 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헌법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하잖아요. 권리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존속기간 있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권리에 대하여 어떤 정해져 있는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제자는 무슨 제자라고 그랬어요? 덜 제자. 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칠 척자인데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동산을 팔고 세금을 냈는데 부당하게 신고했어요. 부당거래, 부당신고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부당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는 적게 냈는데 그 적게 낸 사실을 과세관청이 10년 안에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부과징수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은 과세권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척기간 만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그 권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리의 행사기간이 만료되었다. 권리의 행사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렇죠? 어떤 권리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여러분이 세금을 부당하게 안 내면 과세권자는 10년 안에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10년이 지나게 되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제척기간이 되겠는데요. 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어떤 법적으로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이런 얘기죠.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여러분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어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런 징수권이 채권이죠. 청구권이죠. 국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청구를 못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멸시효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징수할 수 있는 일정한 행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5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인데 보통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시효지요. 소멸시효 기간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10년짜리. 민법상 보통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뭐 이런 게 소멸시효에 나옵니다. 채권의 보통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 그런데 음식값 같은 것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뭐 여인숙값, 음식대금, 뭐 학원비, 수업료, 수강료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1년.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죠. 임금 채권 같은 것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고지 또는 독촉 등을 통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세무서가 납세의무자들에게 소득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소멸시효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납세의무의 소멸은 5가지 공부했습니다. 납부했다. 충당, 그리고 부가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기억하세요. 납부, 충당, 부가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다시 납부, 충당, 부가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여러분, 이 제척기간은요 10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양도소득세를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세금을 안 냈는데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 10년이었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21쪽에 보시니까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 나왔죠. 거기 보세요. 오른쪽에 일반 국세가 나왔는데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했습니다. 또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또 국세를 적게 내려고 공제받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요. 이것은 그랬다가 그러면 세금 적게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세관청이 알았다면 제척기간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안 내도 되겠지만 10년 이내에 걸리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죠. 양도소득세를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로 해서 조세를 포탈하였다.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정답은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모든 세금은요 법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신고기한이 있는데 법으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몇 년입니까? 제척기간이 7년이 되겠고요. 나머지 기타의 경우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기 상속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날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 보세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 년이었죠? 10년인데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도 15년이 되겠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누락신고했다. 이것도 15년이 되겠고요. 기타의 경우는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거의 몇 년입니까? 1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거나 경감받았다. 이거는 10년이 되겠고요.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때도 7년이 되겠고 기타의 경우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빼고요. 10년 그리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7년 기타의 경우는 5년이 되겠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딱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았다. 제척기간이 몇 년인가? 10년. 이게 딱 한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소멸시효 몇 년이라고요? 5년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행사를 권리를 국가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요?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요? 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소멸시효 완성으로서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너 세금 왜 안 내니? 그리고 추가로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또 안 냈다고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또 최고장을 발부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단 사유가 됩니다. 거기 밑에 나왔죠? 중단 사유. 중단 사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거죠. 중단된다는 건데, 중간에 이 소멸시효 기간 5년인데 이 5년 사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했다. 독촉장을 발부했다. 그러면 중단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안 냈는데 그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못 내가지고 국가가 그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하더라도 중단 사유가 됩니다. 또 압류를 해가지고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그 부동산이 또는 국세징수법이나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그것이 경매가 되거나 공매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행정기관에다가, 예를 들어 법원에다가 세금 일부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부청구라고 합니다. 다시요. 교부청구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가 행정기관에 채권을 청구하는 것을 교부청구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교부청구. 그래서 중단사유가 되는 건 네 가지입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독촉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교부청구했다, 압류했다. 자, 교부청구. 이제 국세징수법 용어인데요. 그냥 알아두세요. 네 가지. 납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독촉장이라든가 최고장을 발부했다, 교부청구했다. 교부청구했다는 것은 그 부동산 소유자의 물건이 경매로 진행돼 가지고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할 때 그 세무관서에서 법원에다가 배당해달라고 세금 그 못 낸 거 징수하겠다고 하는 청구하는 것을 교부청구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 채무자 세금 못 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도 중단 사유가 되니까 중단 사유 네 가지 기억하세요. 납부, 그리고 독촉 고지하는 겁니다. 최고 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 청구, 그리고 압류는 중단 사유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죠. 확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할 때,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할 때, 재산세는 결정할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도 결정할 때, 납세 의무 소멸 사유는 뭡니까?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다시 한번. 소멸되는 건 뭐라고요? 납부, 충당, 충당, 부가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납부, 충당, 부가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은 납부, 그리고 독촉, 그리고 압류, 교부청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